안녕하세요. 성남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소행성의 2025년도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올해도 인사드리게 된 소행성의 윤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천금보다 값지다는 봄밤을 매일 만끽하는 요즘이네요. 올해도 감사하게도 또 인사드리게 된 송보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4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늦게 시작했다 싶었는데 막상 창밖을 보니 지금이 봄인가 싶다가도 겨울인가 싶다가도 여름이 오는 것 같다가도 하루에 4계절을 맞이하는 신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2025년도 4월이라는 계절이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꽃도 피고 하는 동안 작년 11월 방송 이후에 쭉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꽃 피는 계절이 왔어요. 얼마 전에는 비바람이 치기도 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쌀국눈 같은 것이 내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하루는 낮에 놀이터에서 놀기 덥기도 하고 또 어느 하루는 비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루 오늘 같은 날은 나무 위와 길에 꽃들이 피어 있어서 참 기분이 좋기도 해요. 음. 작년 11월 방송 이후에 저는 둘째를 낳았어요. 와, 그리고 그 둘째가 어느덧 100일을 막 지났는데요. 네. 이렇게 굵직한 일에 또 부가적인 일들이 가득가득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우리 수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말이나 연초는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같이 하는데 말이에요. 네, 저 또한 지난 연말 이후로 결과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었고요. 잠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뭐 했었지? 잘 기억이 안 난 거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둘째 출산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좋은데요. 100일간 정말 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첫째를 맞이한 후에 100일에 대한 그 느낌과 100일이 막 기절 막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또 둘째를 맞이한 후에 100일에 대한 그 체감은 다른지 똑같은지 어떤지 좀 음, 궁금합니다. 이게 음. 경력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아빠도 경력직, 엄마도 어, 경력직. 그래서 100일 동안의 시간이 되게 달랐어요. 어, 제가 첫째 때에는 첫째가 또 유난히 잠을 안 잤는데요. 지금도 잠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때에는 참 힘들었어요, 밤이. 음. 저도 잠이 없는 편이라 그래도 괜찮았는데도 밤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고됐고 알람을 듣지 못하기도 아기가 우는 소리를 못 듣기도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깨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 이제 수유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를 수도 없이 보고 또 우는 아기를 안아주고 음. 수유하는 모습을 보는 시기도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조금 지나면 없어질 거잖아요. 밤 음. 수유를 끊는 그쵸. 그날까지. 그래서 그냥 그 시간도 그 노고도 다 값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더라고요. 음. 또 반면 100일 동안의 시간의 흐름은 첫째는 그 100일의 시간이 좀 둘째에 비해는 더뎠던 것 같아요. 음. 매일매일을 느꼈고 매 순간을 느꼈는데 둘째는 첫째가 있다 보니까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상이라는 게 있고 음. 제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둘째의 시간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지 어. 않았나. 그래서 그 100일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어. 그럼 조금 더 있으면 이유식 먹는다고 하겠네? 음. 조금 더 있으면 일어서겠네? 벌써?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100일을 맞이하는 느낌이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음. 경력직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아요. 딱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언젠가 끝나겠지라는 그 끝과 시작을 내가 명확하게 한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맞아요. 더 더 값져요. 값지고, 음, 또 더 소중히 담는 것 같고, 또 그런데 여기에만 또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첫째대로 케어를 맞아요. 계속 하면서 이게 추가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하루가 부족하겠습니다.
아유, 올해도 방송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아, 네. 작년에도 모든 방송을 함께 했고 또 이제 막 연말에는 이제 세 명이서 방송 함께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뱃속에는 맞아요, 아기까지. 맞아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제작진에도 포함된 정식 소행성 멤버로 합류하게 되어서 정말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서툴고 그랬을 텐데 참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특별할 게 없었을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덕분에 올해는 자신감도 더 커지고요. 제 스스로 뭔가 성취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갑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달 드립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재미있게 주제를 정했죠. 네, 올해 소행성의 방송 주제는 성남 아에이오우입니다. 기획 의도는 요즘 AI로 모든 것을 질문하고 답변받는 것이 정말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만큼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정말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우리 방송에서만큼은 최대한 AI도 모르는 성남의 인사이드 아웃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속속들이 알아보는 성남, 성남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속마음, 성남에서 사는 사람들의 도전과 활동, 그리고 성남과 그리고 다른 도시 이렇게 안팎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올 한 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참 참신하기도 한데요. 성남 아에이오 이게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내용의 방송이 이어질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도 같아요. 그 뜻은 어떤지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네. 성남 아에이오는 성남에서 아이를 낳고 에, 애들을 키우고 이, 이제 애 다 키우고 오, 50이 지나 다시 도전하는 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네, 성남에서 아이 키우며 지내는 이야기, 성남과 연결된 다른 지역의 이야기, 성남에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순간순간을 공유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소행성 팀원분들이 한 명씩 PD가 되어서 방송 하나씩 총 4편의 세부 주제로 방송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송보란 윤수진이 함께하는 방송에서는 성남의 아에이오우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현재 어떤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20년생 지금 그냥 쉽게 6살 반에 다니고 있는 여자 아기 한 명과 얼마 전에 태어난 24년생 남자아이 한 명과 함께 저도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21년생 여자 아기 한 명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막 5살, 6살 모두가 네. 가장 정말 예쁘다고 말하는 그 나이대를 지나고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생각하려 하고 그리고 그 순간들을 이런 방식으로든 저런 방식으로든 담아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평생 효도를 이 예쁜 시절로 다 하는 거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금 그 행복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서 상기하면서. 네. 올해는 우선 계획된 몇 편의 라디오로 함께 하죠. 네, 올해는 총 3편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햇살 좋은 카페에서 방송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 어김없이 떠오르고는 하거든요. 네. 작년에도 소개드렸었죠. 네. 그나저나 이제 아이가 둘이 생긴 채로 그리고 여기 성남에서 살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성남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냥 저 혼자서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도시 자체가 워낙 깨끗하고 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주변에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엔 사계절을 다 누리고 또 콧바람도 쐬기 좋거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도움을 받는 건 육아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네. 놀이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양육자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놀고 재미있는 경험들을 해나가기에 좋은 인프라도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까지 성남에서 아이 키우기 어렵다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인프라들 덕분이기도 하고, 뭐 정책이나 복지 등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저 그 출근길에 보면 아이를 데리고 성남이 직장이신지라 아이를 음. 데리고 같이 지하철로 킥보드 타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이제 또 잘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버스든 네. 지하철이든 잘 갖춰져 있으니까 또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아이와 함께 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와보면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가 진정 좋은 도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올해 예정된 세 편의 라디오 방송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AI가 아직까지 답변하지 못할 복잡하고 미묘하고 변덕스럽고 말랑한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그 AI도 어떤 뭔가 세계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서로의 마음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며 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네, 볼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AI에게 물어보듯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감정 말이죠. 네. 말 그대로죠.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뭘 상상하든 결코 그 안에서 국한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고 또 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특별히 다른 일이 있거나 특별히 아프거나 특별히 힘들지 않아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매일매일 속에서 문득 나는 어디에 있나? 나라는 존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어요.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도달하기도 하죠. 근데 그 한계가 늘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금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그런 말을 본 적 있어요. 회사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면 같이 공부하고 일하는 동료들이 늘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지내는 순간도 있고 개인적으로 화가 나거나 힘들 때 바로 옆에서 토닥여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모두 각자의 집에서 있잖아요. 고군분투하면서요. 그런데 서로 너무 멀리에 있어서 서로를 토닥일 수도 뭐 위로해 줄 수도 없어서 그래서 더 힘들고 또 외롭고 그렇다는 말이었어요. 아직도 가끔씩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누군가의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힘들고 하지만 또 해내고 하고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힘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혼자 이 방 안에 나랑 아기 둘인 것만 같다가도 또 이제 수많은 집에서 이렇게 맞아요.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엄마 아빠들을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육아 동지라는 말이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갑자기 이 말이 또 생각났습니다. 너도 아이 키워봐. 다 뭐 어떻게 뭐 알게 될 거야. 맞아요. 이런 말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더 이상 뭐 덧붙일 말도 없는 그런 맞아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뭐 그럼 다 알게 될 거야였을 텐데 진짜 맞습니다. 보라님 말처럼 말로 표현하기 굉장한 복잡한 감정들과 다양한 상황들이 그냥 매일매일 거대한 양으로 매일은 뭐 똑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새로운 감동과 또 말 맞아요. 한마디에 또 받는 그런 감정들로 늘 새롭게 매일매일 배워나가는 느낌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일화로 또 이걸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주 이야기 보따리죠. 뭐 이야기 일화투성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일화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아이가 주는 더 큰 사랑을 저는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순간이
되게 복 받았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거든요. 네.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도 자식으로서의 인생이 여전히 훨씬 더 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되고서 이 짧은 순간에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라서 저는 당연히 부모가 주는 사랑이 무조건 더 크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한편으로 사실인데 엄마가 되어보니 간과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 아이에게 네.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주는 사랑보다 늘 더 큰 사랑을 엄마한테 줘서 고마워라는 말인데요.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그쵸. 잠도 반납하고요. 맛있는 밥도 반납하고요. 네. 임신이나 뭐 수유 기간에는 아파도 약을 못 먹고 시원한 맥주도 못 마시고 좋아하는 커피도 가려서 마셔야 하죠. 네. 그런데 아이가 주는 사랑을 받아보면 그런 생각을 한 게 그런 소소한 계산을 한 게 그 몇 가지 나열해 본 순간들이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훨씬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매일 아이에게 용서도 받고요. 매일 아기에게 사랑 고백도 받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엄마라서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이한테 생각을 해요. 아이가 엄마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내 엄마를 내 아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나를 선택해 줄까 하는 생각을 자주 떠올리면서 살게 됐어요. 부디 저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선택받고 싶습니다. 저도 맞아요. 어떻게 물어봐 볼까요? 네. 지금은 뭐 그렇다고 대답해 주겠죠? 그렇죠. 네. 그냥 사랑해 고마워라는 그런 말보다 왜 고마운지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엄마에게 주어서 고마워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식으로 알려주니까 더 납득이 가고 뭔가 아이도 내가 그런 존재인가 또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그 순간 너는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네가 더 사랑해줘야 해. 그런 주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주는 사랑보다 내가 더 큰 사랑도 줄 수 있구나. 맞아요. 네, 이런 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도 비슷한 측면으로 제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따라하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정말 아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하면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맞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누군가 이제 사랑한 사람이 연인이 뭐 사랑해 그러면 진짜? 뭐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살짝 의심하면서 맞아요. 뭔가 어떤 걸? 뭔가 약간의 뭔가 얇은 차단막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아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그게 진짜 그 가슴에 사랑으로 딱딱 박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그 말 한마디로 쌓여지는 느낌과 감정을 처음 느낀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남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이들의 사랑들도 각각 제각각 특징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아이가 말했을 때는 이성은 뭐 그냥 전혀 관여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진짜 그대로의 사랑의 종류로 분류되는 감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맞아요. 정말 감정들 중에서 진짜 감정 오브 감정을 건드리는 또 눈물 버튼들이 또 이어서 생기기 마련인데요. 보라님의 눈물 버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지만 진짜 따끈따끈하게 며칠 전 이야기예요. 진짜 며칠 전 네. 이야기.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같이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누운 채로 갑자기 아이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기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준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늘 제가 쓰다듬어 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쵸. 그 순간 말이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싶으면서 너무 행복해서 아이한테 엄마는 너무 행복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엄마가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위로받는 것 같아.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언제든지 얘기해. 자다 말고여도 엄마가 쓰다듬어 달라고 하면 쓰다듬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럼 엄마 지금 쓰다듬어 줘. 그랬어요. 몇 번? 5번만 쓰다듬어 줘. 아이는 연신 머리를 정말 꾹꾹 눌러서 쓰다듬어. 그 순간 정성을 다해. 내 머리가 굉장히 그렇겠네? 라고 생각할 만큼 촉촉한 손바닥으로 제 머리카락을 정성껏. 얼마나 정성껏 눌러서 쓰다듬어 주던지. 그런데 5번을 훨씬 넘겨서 한 10번을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와, 2배나 더 많이 해줬어요. 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5번 쓰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5번만 쓰다듬어 주면 속상해 할까 봐 더 많이 쓰다듬어 줬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이 넘치네요. 네, 그래서 제가 팔 아파 이제 그만해도 돼. 팔 아파 했더니 아니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팔 아파도 돼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받아도 되는 사랑인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작은 아이의 손한테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순간. 아이한테 엄마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그랬더니 또 조용하게 아무 대꾸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작은 손을 제 등으로 쭉 뻗어서 토닥토닥 그리고 또 이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진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일상 속에서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본인의 눈물 버튼 누르라고 하셨더니 다른 사람의 눈물 버튼까지 다 누르셨네요. 네, 지금. 정말. 말없이 토닥여 주는 게 참. 엄마 왜 울어? 뭐 하지 않고 말없이 토닥여 주는 그 조용한 정적 몇 초가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말 없이 토닥여 주는 게 갖다 주는 어떤 위로를. 그러니까 엄마는 씩씩해야 되잖아요. 아이한테 슬픈 감정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을 잘 가다듬고 스스로 씩씩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스란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셈이었어요. 그날 밤은 아마 앞으로도 힘들 때 종종 떠올라서 제 마음에 힘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있는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맞아요. 이런 순간들이 아닐까 있다면 좋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행복하고 다복한 사람 맞습니다. 저도 눈물 버튼들 중에서 825번째 눈물 버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어떤 날은 엄마 잘 다녀와 하면서 그냥 뭐 쿨하게 인사하고 보내주는 날이 많기도 한데 또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잖아요. 막 맞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이제 엄마랑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제가 빨리 옷 다 입고 이제 가방 다 메고 바로 나가야 하는 그 장면을 이제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 읽어달라 뜬금없이 맞아요. 책을 조금 책 읽어달라 그 순간에 갑자기 차릉놀이를 하자 맞아요. 밥 같이 먹자 이렇게 뭔가를 뻔한 거를 알면서도 뻔한 상황을 분명히 알면서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그런 놀이들을 제안하고 이제 또 바로 휙 못 들어서는 그런 제 맞아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쵸.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실랑이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루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지금 안 나가면 안 되는 그 시간이 딱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나가면 그쵸.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안 나가면 나 지각이야. 무조건 지각이야. 그게 이제 8.25 8시 25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딱 되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또 뛰어가야 돼. 그러다 넘어져. 지난번에 넘어질 뻔했대. 라고 말하니까 바로 꼭 잡고 있던 손을 바로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올게 하고 그 순간에는 별로 인지를 그냥 못했었는데 또 다른 날 엄마 진짜 늦었어. 이제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또 놔주고
뛰어가야 돼. 엄마 늦었어. 하면 갑자기 그 손을 놔주는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뭔가 이렇게 마법의 말처럼 엄마 늦어서 뛰어가야 된다고 하면 놔주는 그 순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왜 지금까지 잡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이는 시간을 딱 모르니까 엄마랑 같이 고 싶은 마음보다 엄마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 그 맞아요. 그 마음이 더 큰 거죠.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딱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작은 아이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요. 어른이 될수록 현실과 타협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억누르고 많이 깎이고 가다듬어지는데 아직 5살, 6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크잖아요. 그거를 누르는 건 어려운 일이죠. 더 어린 애들이 내 손에 쥐고 있는 떡뻥 하나를 건네는 건 마치 내 세상에 가진 모든 걸 건네주는 것 같은 걸 텐데 그러니까요. 아마 이 5살짜리 아이도 그만큼 자기한테 소중하고 그런 거를 엄마가 다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쵸. 네. 세상에.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은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런 상황과 마음들이 이제 쌓이면 이제 그것들이 저희 눈물 버튼으로 네,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또 다른 버튼이 눌러지기 전에 빨리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막 그 AI에게 뭐뭐 그려줘라고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멋지게 정말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림들이 많은데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보라님께 질문 드리기를 엄마의 마음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 주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의 생김새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려줘 그거 그만 부탁하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러니까요. 아 힘드시겠어요. 엄마 마음 생김새라니 그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음 생김새. 마음 생김새. 생김새뿐만 아니라 분명 온도나 색깔, 촉감 이런 게 다 다양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질문을 곱씹으면 또 다른 대답이 생각나겠지만 질문을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그냥 떠올리는 거는 네. 펄럭이는 커다란 천이 떠올랐어요. 구기면요.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아주 작아지고 펼치면 누구든 폭 감싸줄 수 있을 만큼 커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부드러워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막 볼을 마구마구 부비고 싶을 만큼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막 구겨놨을 때는요. 거칠거칠 꾸깃꾸깃해서 부드럽지 않기도 하는 그런 천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가 클수록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냥 예뻐만 하다가 점점 어떤 규칙이나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경계들을 엄하게 알려줄 때도 있고 단호하게. 그리고 이제 6살이 된 저희 아이는 정말 많이 혼나기도 하거든요. 네. 혼난다는 말이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혼난다는 말을. 혼나야지요. 저도 혼나는데. 네. 늘 얘기해요. 엄마도 혼날 수 있어. 도훈이가 엄마를 혼낸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엄마가 어떤 걸 잘못하면 도훈이도 엄마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다채롭게 아이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저랑 잘 놀기도 하지만 한때는 엄만 참 이상해. 매일매일 혼내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대답을 하죠. 원래 혼나면서 크는 거야. 이리 와봐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근데 어디서 봤는데 엄마가 혼내킬 때 아이의 사회성이 마구마구 발달한대요. 아우.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이는요. 네. 엄마가 혼낼 때의 그 뉘앙스, 표정,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배운대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그냥 좋기만 한 게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 아. 교육적인 일환으로. 네. 좀 마음이 그러지 않나 편해지는데요. 싶어. 네.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모양도 바뀌고 또 감촉도 바뀌는 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 들어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또 뭔가 온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색깔도 촉감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정말 다양한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네. 설명해 주신 천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따뜻한 부드러움 그 모든 것이 이차원적인 그림 속에서도 뭔가 느껴질 것만 같았습니다. 네. 저는 엄마의 마음 생김새를 떠올렸을 때 모든 엄마의 마음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제 마음을 설명해야 할지 조금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 마음속에 있는 지금의 마음 생김새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모든 엄마의 마음 생김새는 음. 연하고 물렁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아기들을 좋아하는 그냥 예쁜 색상의 슬라임 같은 젤리 같을 것 같고요. 맞아요. 요즘 저의 마음 생김새는 딱 그냥 뭐 심리 테스트처럼 딱 떠오른 이미지는 그러니까 그 성게라고 네. 바다에 거듭도 제 아, 성게가 갑자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네요. 떠올랐는데 비슷하네요. 안에는 뭔가 물컹하고 약하지만 겉으로 가시 세우고 성게가 그 가시 가시하나가 다 감각을 맞아요. 느낀대요. 그래서 모양만 가시지 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모든 감각기관을 내어놓은 채 어찌 보면 강해 보이려고 그런 나를 세운 건 아닐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마음이 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짠하네요. 네. 우리도 약하잖아요. 우리도 무너지고요. 우리도 속상하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아프기도 어렵고 맞아요. 저희 엄마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엄마는 아플 자격도 없어. 애기 엄마는 아플 자격도 없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둘째를 낳고 나니까 더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싶고 맞아요. 우리는 그러네요. 모습은 그렇게 보여도 또 속은 그럴지라도 또 모습을 그렇게 보여야 하는. 맞아요. 막 아이들이 좀 화나면 막 마음속에 뭐 세모 모양이 뾰족뾰족하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 세모는 둘째치고 너무 무슨 그쵸. 너무 가시 모양들이 꼭지점이 있는 것 세 개는 같아서 너무 네. 턱없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네요. 별 모양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맞아요. 사방에 뾰족뾰족점들이 있는데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느끼는 감정들의 그런 스펙트럼이 네. 좁고 뭐 깊어졌는지 넓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뭐 총체적인 난국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계가 없겠죠, 아마도. 근데 정말 한계가 없나 봐요. 점점 자라고 뻗어가고 교차하고 자기들끼리 응용하고 아주 막 몸 안에서 머리 안에서 그게 반갑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단절되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하고 단념하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아이를 내가 혼내면 괜찮은데 네. 남이 혼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 혼내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의 편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아이가 분명히 네. 혼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내면 내가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람이 혼냈을 때 그 강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속상하고 그렇다고 또 관여할 수 없잖아요. 둘이 그러고 그렇죠. 있을 때. 네. 또 다른 거는 놀이터 같은 데에서 내 아이가 만약에 좀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선제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죄송해요 하면서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거의 괜찮아요. 애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한시름 놓게 되고
그럼 또 집에 돌아와서 살짝 생각하죠. 아, 너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애를 잡았나? 맞아. 너무 좀 그랬나? 아, 싶지만 또 이런 되게 감정들도 생각들도 굉장히 복합적이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하고요. 네. 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하다 말기도 하고 그냥 아이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미뤄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고 되려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인가 정말로 아이가 커갈수록 을에 듣던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 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아파주고 싶다.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조금씩 아 진짜구나. 아 진짜 내가 안 먹어도 얘가 먹으면 됐구나. 맞아요. 아 물론 언젠간 먹어야겠지만 지금은 됐구나. 아 내가 진짜 아파줄 수 있으면 내가 다 대신 아파주고 싶고. 옛날에 동화 같은 데서 읽은 것처럼 이제 아이가 엄마 심장을 친구인가 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냥 그게 더 크잖아요 그때는. 그쵸. 근데 아이가 심장을 가져가다가 넘어졌어요. 음. 근데 그 심장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괜찮니? 맞아 들어온 것 같아. 그죠? 어떡해. 근데 그게 가끔 생각나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말. 네 오늘은 이제 830번째 눈물 버튼까지 채우고 가시려고 이렇게 여기서. 근데 정말 그런 게 와닿고 근데 그마저도 부족한 것 같은.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도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맞아요. 이게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감정의 범위가 저는 되게 좀 같은 일상들이 반복되면 그 좁고 뭐 단순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깊어지거나 넓어진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복잡하게 꼬인 것 같으면서도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끊어지기도 했다가 이어지기도 했다가 감정이 생명체인가 봐요. 뭐 무슨 바이러스처럼 죽기도 하고 강하게 살아남고 모양도 바뀌고 또 면역되면 또 세지고 막 숙주가 침입되면 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른 변형되는 그런 감정들도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남편이 아이 혼냈을 때 기분 나쁜 감정은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좀 객관화시켜서 좀 더 그 마음을 제 마음을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감정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게요. 우리 다음번에는 행동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겠어요. 엄청 행동이라뇨. 많습니다. 감정보다는 눈물이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네. 또 행동 또한 너무나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성남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지내는 순간들에서 이제 다양한 감정의 모양들, 크기, 넓이 그리고 느낌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려보면서 AI가 대답하지 못할 세심한 언젠간 대답하겠죠 이런 거. 안 되는데. 네, 세심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감정들 그리고 다음에는 행동들 중심으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이번에도 몽글몽글한 이야기들로 함께 생각과 감정들을 나눠서 너무 좋았는데요. 4월에 벚꽃과 함께한 첫 방송 어떠셨나요?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은 이제 연초는 아니잖아요. 그쵸. 벌써 4월까지 왔구나 싶은 지점인데요. 반은 아니지만 반의 화요일 같은 느낌이랄까요? 점점 따뜻하고 이제는 슬슬 더워지기 시작할 텐데요. 계절처럼 달라지는 주변 풍경처럼 우리의 비슷한 매일 속에서도 조금씩 다르고 즐거운 구석구석을 많이 만나고 맞이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화요일처럼 이제 한숨 돌리는 수요일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날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송보란 윤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